이제 우리가 보통 경험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그쵸? 안 해봤으면은 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그 달인에 보면 코미디 코너에 달인의 코너에 보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이 경험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게 되고 특히 경험을 통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특정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실제한다라는 걸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이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간의 심리라 그래서 이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라는 게 외부의 자극을 받은 이후에 뭔가가 생겨나는 것만이 마음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냐, 이 부분도 마음이 작용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자극, 그게 시각 정보든 청각 정보든 뭐 촉각이든 후각이든 외부의 자극을 우리 뇌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하는지, 반응이 되는지까지를 우리가 그 전체의 마음의 기능이라고 본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연구하는 게 지각심리학이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감각기관, 눈, 귀, 코, 입, 그다음에 피부, 뭐 이런 신체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 외부의 환경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게 지각심리학이다. 지각심리학의 순수심리학의 한 분야다라는 거고, 특히 이렇게 외부의 정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외부의 정보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3주차 때 배웠던 뇌의 많은 뉴런들 사이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시냅스가 더 만들어지기도 하고 시냅스 사이에 어떤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지각이라는 게 형성되게 되는데, 그 지각이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하면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고 있는 것도 경험하는 거고, 우리가 영화를 봤어 라고 전체 영화를 본 거에 대한 행위를 경험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거, 뭔가를 보고 있는 것도 경험하고 있는 거고 듣고 있는 것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형성되게 되고, 그렇죠? 내 내적인 경험,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 두뇌 안에서 경험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런 경험이 생기면 우리가 믿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감각 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어떻게 지각하냐는 이 굉장히 중요한 심리학의 중요한 부분이 돼요. 특히 이 믿고 안 믿고의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조현병 같은 경우 대표적인 그 증상이 그 환청환신대, 보이지 않는 거를 봤다 그러고 뭐 귀신이 보인다 그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러고 그러는데, 원래 감각기관에서는 아무런 물리적 자극이 없었지만 뇌에서 지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가 잘못된 거죠. 감각기관과 뇌의 지각 사이에는 아무런 신호의 전달이 없었고, 그럼에도 뇌에서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러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실제로 없는 것도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왜? 본인은 봤다고 하니까, 본인은 들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지각심리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각이라는 과정을, 그러니까 뭔가 보고 듣고 그러니까 만지는 건 조금 다를 수 있고 맛보는 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외부의 정보들 중 한 80%는 시각 정보를 통해서 얻게 된다니까, 본다는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인 과정으로 봤어. 우리 뭐 텔레비 볼 때 멍 때리고 뭔가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 그냥 아무런 우리가 개입 없는, 우리의 뇌에 개입이 없는 수동적인 과정인가, 이런 것도 지각심리학에서 굉장히 궁금해했던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외부의 정보를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뇌에서 지각하는 거는 매우 능동적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뇌가 개입하고, 그리고 뭔가 복잡한 과정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뭔가 우리의 뇌가 개입하는 과정이라고 지금 지각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각이라는 거는 뭔가 마음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작용한 결과다. 이 말은
실제 물리적인 그 신호와는 다르게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같은 거를 봐도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고 같은 얘기를 들어도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이 1999년 사이먼스와 하블리스의 실험이라고 해서 고릴라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에요. 유튜브에서 좀 가져왔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관성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막 몰두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이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 그렇죠. 이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 이게 이제 뭐 부주의 맹시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어떤 변화나 주변에 대해서 못 보게 된다라는 거. 근데 실제 물리적으로는 거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이것은 지각에 의해서 우리 뇌의 작용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반의 참여자가 고릴라를 못 봤다 그러고 뒤에서 이제 설명하듯이 뭐 한 사람이 나가고 그다음에 그 뒤에 커튼 배경색이 바뀌는 것도 사람들이 지각을 못 했더라. 그러면 이것은 봤는데도 못 봤다고 하는 건가? 아니면은 보았는데도 그 사실을 인지 못한 건가? 아니면 원래 없었나?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질문은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주의 맹시라는 얘기로 설명이 되는 거고, 어떤 인간이 어떤 한 곳에 그 집중을 하게 되면 나머지 현상에 대해서는 지각을 못하게 되는 현상을 부주의 맹시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주의의 선택적 속성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 뇌는 이제 좀 이따가 또 그런 얘기를 할 텐데, 뇌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뇌를 쓰게끔 그렇게 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대상에 우리가 주의를 두면서 모든 걸 다 보고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선택되는 것만 집중해서 볼 수 있게,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지각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진화가 됐다라는 거죠.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 실험인데, 요거는 부주의 맹시이기도 하고 변화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실험의 내용은 뭐냐면 원래는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이 해변가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봐요. 지하철역이 어딨냐고. 근데 그 사이에 그 길을 알려주는 사이에 물어본 사람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바꿔치기 했을 때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이 물어보는 사람이 바꿔치기 됐는지를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를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show you
just how much your highly skilled adult brains can miss, we set up a few hidden cameras on this busy boardwalk and asked a few actors to play along. One asks beachgoers for directions. Sir, do you know where the metro stop is? What is it? The metro stop. I've been looking for it and I can't find it. I'm not from around here. I keep looking for it everywhere I go. After one of our actors asks for directions, surf's up. We switch out the actor. Do you think our beachgoers will even notice? How will they respond if they do notice? You see that guy in the red truck? Yeah, See I them do. guys? Yeah. They'll direct you right away to the train station. Oh, they will. Construction site over there. Right. It's aquarium. Okay. To the left. To the left. If it seems like these beachgoers don't see the change, It's going down that way. they don't.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train is? Of course, not everyone fell for it. How many blocks is it? Because I'm not from around here. I'm kind of lost. I don't really know the neighborhood that well. Is the train which direction? Which direction? You give me directions for the train? Yeah, wasn't it? But if you think this game works because Bearded Guy 1 looks a bit like Bearded Guy 2, let's try the switch with a not at all bearded woman. Can I ask you a question? Do you know where the... Gotta make it simple. Trying to find the metro. What? The metro. That's a newspaper. Is it? In England? It's a daily newspaper, yeah. Did you notice that they switched? You didn't say anything. Wow, what's this all about? What's going on is something called change blindness. Your brain's mission isn't necessarily to make an accurate picture of the world for you, but a useful one. And in this situation, the most useful thing is giving accurate directions, even if your eyes missed the person you're giving them to. Everywhere. 그렇죠? 굉장히 그 신기하고 재밌는 실험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이 실험을 카피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 실험 대상자들이 중간에 대상자가 바뀌었다라는 걸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뇌는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못 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변화맹이라고 이제 한다는 거고 이러한 부주의 맹시와 변화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는 특히 이제 그 정신병리적으로 취약하거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죠? 나의 안 좋은 점을 보는 건 아닐까?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게 된다는 건데 지금의 이 실험 결과들을 통해서 보면 어떻다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내가 옷을 어떻게 입고 나가도 일반 그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은 전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입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꼭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본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다? 나의 착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뭐 체면,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것도 우리 자기 개념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아예 사회의 규범이나 이런 거를 어기는 것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되고 내가 불행해지고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어차피 신경 안 쓰고 못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죠? 이런 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못 보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없는 거를 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없는 거를 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실험으로 카니자의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 이 패크맨처럼 생긴 애들이 세 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딱 볼 때 어떻게 보죠? 원 세 개에 삼각형, 정삼각형이 있는 걸로 보죠. 실제로는 정삼각형이 없지만 꼭 삼각형의 선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일종의 착시인데 실제 물리적인 것과 우리 뇌가 지각하는 거는 지금 다르다라는 거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좌측에 있는 이 삼각형도 그렇죠? 신기하게도 가운데 하얀색 삼각형은 더 밝아 보이고 그리고 더 우리한테 가깝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사실은 검은 점과 하얀색의 그냥 배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여요? 팬더로 보이죠. 팬더로. 그렇죠? 그래서 없는 것도 채워 넣는 지각을 하겠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이런 거를 주관적 도형 현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를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형태주의 심리학에서 설명을 하는데, 인간의 뇌는 조각조각으로 보기보다는 전체로서 이해하는데 훨씬 더 익숙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지각되기 때문에 각각 조각으로 보지 않고 전체로 보기 때문에 팬더도 보이고 삼각형도 보이고 동그라미도 보이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실제 물리적인 현상과 이 빛의 파동으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실제 물리적인 것과 실질과 우리 뇌가 지각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인간의 뇌가 신기하게도 가능한 이 세상을 잘 이루어진, 조화가 잘 이루어진 형태로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정하에 우리 뇌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각하는 것들,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것들이 단수적인 물리적인 신호,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다. 우리 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그 결과로서 우리가 뭔가를 보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보는 것을 고지곳대로 믿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사실을 내가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나의 뇌의 작용으로 인해서 다른 해석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보고 있는 건지. 그렇죠? 또 착시에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져 있어요. 어떤 게 더 기울어져 있죠? 왼쪽, 오른쪽. 그럼 보통 오른쪽이 더 기울어져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는 같은 사진이라는 거죠. 같은 사진이라는 거고, 이런 그림 같은 경우도 A가 기냐 B가 기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우리가 B가 크고 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두 개가 같은 거라는 거죠. 같은 사이즈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비슷한 착시 현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실험인데, 가운데 회색의 사각형이 어떤 게 더 밤냐, 어떤 게 더 어둡냐, 그렇죠? 이런 걸 물어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밝은 회색이고 왼쪽에 있는 요 하얀색 테두리 안에 있는 그 회색이 더 어두운 회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다 착시라는 거잖아요. 두 피사의 타탑의 기울기는 동일하고 이 도형의 모형과 크기도 동일하고 가운데 있는 회색도 같은 회색인데 왜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냐? 이유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뇌는 생각보다 게으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체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게 되냐 하면, 이 피사의 사탑의 기울기 같은 경우도 전체를 요렇게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빨간색.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가까운 것끼리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애가 더 기울어진 것처럼 지각을 하게 되는데, 이쪽을 보게 되면, 그쵸? 왼쪽 사진에 있는 이 오른쪽 끝에 이 기운 것과 비교를 해보면, 요 길이를 비교해보면 이게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같은 사진인 거고, 이 도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이 라인이랑 가깝게 있는 이 라인을 비교하기 때문에 B가 훨씬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A에 있는 이 위의 성분과 B의 요 위의 거를 비교해보면 같은 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것도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주변과 비교해서 보기 때문에 가운데 회색의 명암이 다르다라고 느끼는데, 주변을 사라지게 하면, 그쵸? 같은 회색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지각할 때 그 특정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지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대상들과 함께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금방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제 그런 가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뇌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가급적 효율적인 방법을 쓰기 위해서 가까운 애들끼리 근접 정보를 비교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뭐 밝기 지각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크기 지각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착시 현상도 실제와는 다른 식으로 우리가 뇌에서 지금 지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그 한 대상에 대한 지각은 주변의 대상과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물리적 세상에서는 똑같은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심리적 세상에서는 다른 물체가 될 수 있다. 심리적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얘기했던 사람들마다 같은 거를 봐도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 다르게 지각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인간 심리의 이해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물론 나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서 타인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쟤는 왜 저러지? 똑같은 거를 보고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왜?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고 설사 같은 걸 봤다 하더라도 다르게 표상하기 때문에, 지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는 뭔가를 지금 이상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 뇌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본다는 거는 멍 때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뇌가 개입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막 시냅스 사이에, 그리고 각 뉴런 사이에 전기 신호와 화학 신호가 막 지금 막 정신없이 분비되고 이동하고 있고 뭐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뇌가 개입하는 능동적인 작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착시는 일종의 실패된 지각이지만, 그렇죠? 원래 물리적인 거를 물리적으로 보지 못하고 다르게 해석한 거니까 실제와 다르게 지각될 때 우리는 그 차이로부터 지각의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왜 우리가 실제를 실제로 보지 않고 다르게 보냐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으면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이 지각이라는 게 있는데, 볼까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이것도 이제 착시인데, 앞에 있는 이 막대기와 뒤에 있는 막대기 중에 어떤 게 더 길게 보이죠? 당연히 뒤에 있는 게 더 길게 보여요. 실제로 지금 두 가지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한 건데, 첫 번째는 제가 앞에 있다고 그러고 뒤에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뭐죠? 똑같은 데 있는 거죠. 거리상 물리적인 거리는, 제 눈으로부터 이 그림이 보이는 물리적인 거리는 같은 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다 그러고 뒤에 있다 그러고, 이게 이제 착시가 벌써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르게 보인다라고 얘기한 것도 착시인 거죠. 사실은 같은 길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멀리 있는 대상은 망막에 작게,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멀리 있는 대상은 망막에 작게 상이 맺히고 가까이 있는 대상은 크게 맺히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맺히는 이유는 거리감을, 입체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망막에 맺힌 상의 크기대로 대상의 크기를 지각하지 않더라. 뇌는 거리까지 고려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망막에 맺힌 대상의 크기와 함께 대상까지의 실제 거리를 뇌에서 고려해서 그 대상의 크기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훨씬 멀다고 뇌에서, 그렇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훨씬 길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더 작게 맺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실제 우리가 바라보는 건 3차원 대상이지만 망막이라는 거는 막이잖아요. 평평한 막이라서 2차원에 비춰지기 때문에 단서접근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입체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그 정보를 함께 고려해서 입체감까지 고려할 수 있게끔 지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게 지금 뒤에 있다라고 얘기한 게, 뒤에 있다라고, 얘를 뒤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로 뒤에 있어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정보들, 단서들이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단한 단서라고 하는 건데, 이런 이 격차가 점점 작아진다라는 걸 보고, 아, 얘가 우리 눈으로부터 조금 더 멀리 있는 애구나, 얘는 가까이 있는 애구나, 이렇게 하면서 입체감을 지각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봐지는 이유는 뇌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뭔가 작용하기 위한, 그렇죠?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진화의 결과이다. 그렇죠? 착시라는 것이.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우리 물리적인 세상을 조금 더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착시라는 현상도 일어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의 환경을 우리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은 생각보다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 실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뭐 에너지를 절약하고 뇌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또 뭔가 어디에 집중하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실제와 다르게 지각을 한다라는 거고, 그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하더라. 그렇죠? 그런 거고, 지각이라는 거는 우리 환경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지각의 목표다. 이제 이런 지각 과정의 본질은 실제를 어떻게 더 반영할 건가, 그렇죠? 실제를 더 어떻게 반영할 건가,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한 본질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세상을 우리 마음에 가져오는 데 있어서 지각이라는 과정이,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이, 뇌의 작용이 뭔가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실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벽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각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각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마음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외부의 그런 물리적인 세상을 이렇게 받아들이는가. 그렇죠? 이런 게 있고, 또 외부의 그런 물리적인 신호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뇌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뇌에서 뭔가 정보가 전달되려면 전기 신호와 화학 신호로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물리적인 신호가 전기 신호와 화학 신호로, 특히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